녀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한 외출에 나섰는데요. 부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 오늘 애들 데리고요. 캠핑 가려고요. 예? 고양이가 캠핑을 간다고요? 영역동물인 고양이에겐 외출은 상상 불가. 과연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곡항. 녀석들과의 캠핑을 위해 준비한 국내 유일무이 고양이 전용 카라반입니다. 아늑하게 꾸며진 실내 공간. 화장실은 물론 캣타워도 마련돼 있는데요. 내 집 같은 편안함이다오. 어우, 숨숨집도 있답니다. 오랜만에 보호자들도 여유를 만끽합니다. 한편 고양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프로 캠핑러 데코와 원더는 바깥 구경 중이고요. 루이도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캠핑 나쁘지 않네. 루이 앉아. 루이야 앉아.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들과 캠핑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집에 있을 때보다 의외로 나오면은 다 잘 놀고 뭐 싸우는 것도 없이 서로 또 구루미도 해주고 이러니까 다행히 애들이 잘 놀고 적응도 잘하더라고요. 반신반의했지만 효과가 있었던 거죠. 나오면은 전우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돈독해지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가면은 그게 또 여운이 남아 있어서 싸우는 것도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마주치기만 하면 으르렁대던 녀석들이 웬일로 함께 잠을 청합니다. 정말 캠핑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의문과 앵그리 캣 뿌띠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김쌤이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혁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먼 길 오셨네요. 날씨가 이제 진짜 여름이네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집에 특별한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쪽 베란다 쪽에 뭐 잠깐 아. 이렇게 뭐 해놓은 건데. 먼저 옥상 환경부터 점검해 볼까요? 여기 공간 자체는 아이들 좀 야생 본능을 충분히 좀 많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서 네. 되게 아이들한테 개방되면 좋은 공간은 많네요. 네. 근데 이게 딱 한 가지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 네. 이게 잘못하면 이 정도 높이는 고양이들은 까딱하면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철망으로 하면은 이렇게 잡고 올라가서 요런 걸로 하니까 이제 요까지는 하는데 요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안 올라가. 이 고양이들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 네. 제가 이제 진료보다 보면 1년에 한 서너 마리가 와요. 그냥 난생 처음 어쩌다 한 번 네. 뛰어내려가지고 네. 그 부분 한 번 일어나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이게 관리를 좀 더 하신다는 거는 이걸 높이를 조금 더 높이시고요. 네. 이 끝부분을 안쪽으로 네. 각도를 이렇게 주시면 네.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윗부분을 안으로 꺾어서 네.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풍성하게 한다면 네. 캣그라스 같은 거 애들 좋아하는 풀 있잖아요. 네. 고양이 풀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화분 몇 개 해주시고 훨씬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담요 과정에서 합사 문제 그리고 아이들 싸우는 문제가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이 집은 지금 좀 특별한 게 뿌띠가 특정 그냥 어떤 한 마리 고양이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이 일대 다수의 관계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고양이를 어떻게 스트레스 정도를 낮춰주느냐. 그거를 캄다운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단서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 집의 트러블 메이커였던 뿌띠. 이거 전형적이네요. 구석에 몰아놓고 자기가 싫어하는 고양이 이제 공격하는. 이제 여기는 공격하는 고양이고 저기는 희생 고양이. 구석으로 숨고 타악질하고 방어적 공격수거든요. 원더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는 계속 일정 수준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다니는 것 때문에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의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가 좀 넘어가면 쫓아가고 공격하고 구석에 몰고. 뿌띠가 결국 다른 고양이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뿌띠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과연 왜 스트레스 지수가 얘가 왜 높을까? 뿌띠는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 아이가 좀 짜증내는 자극은 최대한 빼줘야지 다른 고양이랑 또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동안 뿌띠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는 스트레스였는데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부터 찾아볼까요? 먼저 보호자의 행동부터 살펴봅니다. 아야야야야. 아, 방금 터치는 분명히 뿌띠가 싫어하는 자극. 특히 뿌띠 성격에는 저런 터치가 저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 누적이 돼요. 저는 이렇게 뭐 마사지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약간 만졌는데 저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칫 뭐 우리가 오해하기는 뿌띠도 장난을 하려는가 보다. 네. 라는. 전혀 아니에요. 뭐왕이야 엄마한테. 꼬리를 잡는 행동도 심심치 않았는데요. 방금은 최악이에요, 최악. 고양이 꼬리 잡는 거는 제일 싫어해요, 애들이. 터치하는 것 중에. 우리도 장난삼아 그러기는 하는데. 음. 네. 심지어 목덜미를 잡아서 옮기기까지. 김쌤, 이거 괜찮나요? 이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고양이 목덜미를 이렇게 움켜잡는 게 과거에는 이게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이렇게 운반할 때 쓰는 방법이어서 애들이 편안함을 느낀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저런 보존법을 썼어요. 저도 썼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연구가 계속 이제 행동학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 행동, 스크러핑 행동을 하는 거는 고양이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딱 잡으면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그 가위 눌리는 것처럼 가위 눌리면 여기 뭐가 오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고양이들도 똑같이 그걸 느껴서 점점 저 부위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자주는 안 하는데 이제 안고 싶을 때 안 안기니까. 혹시 그 전에 강아지 반려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행동학 상담을 하다 보면 강아지를 길렀다가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한 집에 행동 문제가 좀 많아요, 고양이들이. 이제 행동학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고양이는 작은 개가 아니다. 서로 다른데 그 전에 반려했던 습관이 남아서 고양이한테 하다 보면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라도 조심히 다뤄주자고요. 관계 회복을 위한 보호자의 노력, 바로 캠핑이었는데요. 안에 캣타워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화장실 공간, 심지어 숨는 공간까지. 기본 이제 필수 요소를 이제 움직이는 영역처럼 일단 꾸며 놓으셨는데 신경을 엄청 많이 쓰셨는데 이거는 보통 정성으로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캠핑을 즐겼던 백호와 원더. 하지만 뿌띠와 루이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산책? 산책? 그것도 맞아요. 또 진짜로 다른 부분 하나는 강아지는 보호자만 있으면 돼요. 근데 고양이는 보호자 중심이 아니에요. 보호자만 있으면 돼가 아니고 영역이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캠핑을 따라 나가고 그다음에 바깥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고양이는 정말 뭐 상위 1% 정도의 성향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반복 노출이 되면 그냥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베이스는 못하는 게 많고. 근데 여기서는 너무 극명하게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핑을 가실 때 애들을 데려가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나가 보니까는 아이들한테도 반응이 꽤 좋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이 좋았을까요? 아이들이 우선 뭐 붙어 있어도 싸우지도 않고 그 사이도 좋아 보이고. 그거는 낯설어서. 평소랑 다르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놔두고 오는 것보다 내가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더 나을까요? 내 마음? 그렇죠. 제가 보는 딱 관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캠핑이 고양이들과 함께 가는 이 캠핑이 고양이들한테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많을까? 아니면 보호자분의 어떤 마음의 안도감을 위한 부분이 클까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 있는 4마리 고양이들한테 제가 고양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각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너 오늘 나갈래? 아니면 집에 있을래? 집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뿌띠같이 항상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애들은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래 있던 성향을 이제 와서 다 큰 성인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그걸 바꾸는 거는 사실은 어렵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핸들링 할지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충분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매일을 지낼 수 있을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솔루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뿌띠가 잘못된 핸들링이나 터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양이들이 어떤 부위를 만져야지 좋아하는지 오늘 고양이 터치 예솔로 솔루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부위별 터치 선호도를 알아보는 솔루션인데요. 집사님들은 꼭 알아둬야겠죠? 요 얼굴 부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늘 뿌띠하고 사인을 받으니까 좋아한다. 좋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특히 강아지를 반려했던 습관이 남은 보호자들에겐 필수인데요. 자, 정답이 완성됐습니다. 머리와 등은 좋아한다. 앞가슴과 옆구리는 펴준다. 발은 싫어한다. 배와 꼬리는 최악. 일단은 요게 일반적인 고양이들이 느끼는 터치의 선호도 4단계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올바른 스킨십으로 뿌띠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자고요. 이번에는 고양이 핸들링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양이를 처음 만났을 때 먼저 주도권을 고양이한테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냄새, 사람 냄새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가 러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볍게 뺨이나 이마 부분을 가볍게 만지시고요. 그 다음에 목덜미부터 이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싹 쓰다듬듯이 만지면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들이 이제 보통 꼬리, 긍정적인 경우에 꼬리를 이렇게 바짝 세우면서 몸을 이렇게 좀 릴렉스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싫었다 그러면 이제 몸을 피하거든요. 그랬을 때 억지로 만지면 안 되죠. 이렇게 갔을 때 마지막에 실수로 근데 꼬리가 올라가니까 꼬리까지 이렇게 잡는 거는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고양이가 싫어하는 잘못된 방법이고 평소에 아이들을 이동시키거나 꺼낼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이들 이 가슴 부위를 이렇게 받쳐서 지면과 아이가 수평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앉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뿌띠는 근데 이제 성향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터치 자체를 되게 싫어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스크러핑을 몇 번 해가지고 안겨봤잖아요. 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기존에 이거 했던 것 때문에 얘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일단은 천천히 터치하는 것부터 교육해 나가셔야 돼요. 원더를 한번 앉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가슴팍에 오른손 이렇게 쏙 들어가고 이렇게 몸에 밀착시킨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앉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고양이 앉는 방법. 보호자님도 한번 안아볼까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숨 받쳐들고. 조금만 수평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훨씬 더 어머님이 안정감 있지 않으시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안아서 이렇게 막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내려놔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려고 하죠? 밀죠?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쓱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에 안겼을 때 싫어하질 않고요. 뿌띠야, 이제는 스트레스 훌훌 털어버리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렴.